안녕하세요, 장주연입니다. 이번 강의는 23강 저희 화주의 위험물 신고서 실제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는 그 첫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지난 강의에서 저희가 화주 신고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자 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한번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칼럼별로 표준 양식이잖아요. 그럼 그 표준 양식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이 화주 신고서 작성에 있어서의 강의는 두 차례로 나눠서 저희가 전달해 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주 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요령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 화주 신고서 표준 양식에 있어서 위에 탑다운 방식으로 상단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영어로 작성된 표준 양식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표준 양식이라고 함은 좌우에 저희 그 적색 컬러로 빗굿무늬가 있는 양식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작성 요령에 있어서 가장 탑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가 뭐가 나오지냐면 슈퍼와 컨사인을 기재하는 칸이 나오는 걸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슈퍼라고 하는 화주의 상호와 주소, 그 다음에 컨사인이라고 하는 수화인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되어져야 됨을 살펴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에어웨이 빌 번호라고 하는 부분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에어웨이 빌 번호, 즉 항공 화물이 진행이 되어질 때 하나의 위탁물로 진행이 되어질 때 지정되어지는 번호라고 하는 에어웨이 빌 번호를 기재해 주시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하우스 에어웨이 빌이 발행이 되어지는 건이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앞부분에는 마스터 에어웨이 빌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 뒷부분에 이어서 하우스 에어웨이 빌 번호가 기재되어지는데 마스터 에어웨이 빌 번호와 하우스 에어웨이 빌 번호를 구분하기 위해서 중간에 슬래시를 그어주셔서 기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고 에어웨이 빌 번호 바로 아래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1 of 1 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앞부분에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페이지 번호를 얘기하는 거고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페이지라고 1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는 저희 총 페이지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of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얘기는 추가 페이지가 없는 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아이가 추가 페이지가 있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1 of 2라고 적혀 있을 거고 두 번째 장은 2 of 2라는 식으로 적혀서 한 건으로 제출되어짐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추가 페이지가 없는 화주 신고서다라고 하게 되면 1 of 1로 기재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 내려오시게 되면은 Transport Details라고 해가지고 타이틀이 달려있는 칸에 저희가 기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바로 아래 보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이 칸을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ircraft Limitation 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해당하지 않는 것을 지워주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제공하는 위험물이 만약에 여객기의 기준에 근거해서 포장한 포장물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두 칸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물기 온리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면 화물기 온리라고 하는 칸을 지워주시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제공하는 포장물이 화물기 온리의 기준에 근거해서 포장한 포장물이다. 즉 블루 페이지에서 위험물 목록에서 저희가 K와 L 열에 해당이 되어지는 양과 포장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포장한 포장물이다 라고 하게 되면 화물기 온리의 기준에 근거해서 포장한 포장물이니까 이 경우에는 패신저가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패신저라고 하는 파트를 지워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공된 포장물이 어떠한 기준에 근거해서 포장이 되어졌는지에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지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보시게 되면 Airport of Departure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Airport of Departure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출발지 공항에
대한 풀네임을 기재해 주시는 거고요. 또는 출발지 도시에 대한 풀네임을 적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어포트 오브 저희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도착지 공항 또는 도착지 도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풀네임을 적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포트 디테일즈라고 하는 곳은 저희가 출발지 공항과 도착지 공항, 그 다음에 에어크래프트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표시하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워닝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shipment typ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shipment type도 옆에 보시면 해당하지 않는 것을 지워주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방사선 물질이 운송이 되어질 때 작성된 화주 신고서다 라고 하게 되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non-radioactive를 지워주시는 거고, 비방사선 물질에 해당하는 위험물이 나가는 화주 신고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radioactive 라고 하는 부분을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지워주시는 부분으로 보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게, 지난 강의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만약에 저희가 추가 페이지가 있는 경우라고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추가 페이지에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항목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첫 번째가 에어웨이빌 번호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페이지 번호라고 하는 부분이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가 에어크래프트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네 번째가 shipment type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저희 화주 신고서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추가 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페이지에도 공이 나타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떠올려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화주 신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화주가 작성하고 그 부분에 수정하고, 그다음 그 부분에 화주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세 가지 포인트 안에서는 화주가 아닌 다른 이도 수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요것도 화주 신고서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웨빌 번호가 되어지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출발지 공항과 도착지 공항에 대한 정보이겠죠.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배우셨던 내용과 연결해서 저희가 작성 요령과 함께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바로 Nature and Quantity of Dangerous Goods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에 위험물을 식별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들이 기재가 되어지는데, 그 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요령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실 건데, 이번 강의에서는 Dangerous Goods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재 요령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 그 뒤 이어서 저희가 파트 2 개념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Dangerous Goods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파트를 살펴주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UN 또는 ID 넘버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Dangerous Goods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파트는요, 이 파트는 저희가 어디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식별해서 작성이 되어지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블루페이지라고 하는 위험물 목록에서 저희가 식별한 정보를 각 칸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적용해서 기재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 UN 또는 ID 넘버라고 하는 것은 블루페이지 A열에서 식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위험물에 블루페이지 A열에서 식별한 UN 또는 ID 넘버를 저희 기재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재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저희 블루페이지 A열에 식별한 번호와 더불어서 접두사로 앞에 UN이라는 저희 레터를 번호와 함께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UN 1816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번호만 1816 기재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보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접두사 UN을 번호와 함께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은 must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주셔야 된다라는 거 살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proper shipping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블록페이지 B열에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proper shipping name이라고 했으니까 그 블록페이지 B열에 나와 있는 굵은 글씨체를 있는 그대로 적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신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 UN 3226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Self-Reactive Solid Type D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가로 안에 Technical 또는 Chemical Group Name이 추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블루페이지 칼럼 B열에 UN 3226이라고 하는 아이를 찾아보시게 되면 Proper Shipping Name이 어떻게 선언되어 있느냐 바로 Self-Reactive Solid Type D 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별 표시의 의미가 바로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위험물을 선언해 주실 때 그 proper shipping name 그 별 표시 자리에다가 가로 열고 technical chemical 그룹 네임을 추가 기재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로 저희가 technical 또는 chemical 그룹 네임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살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lass 디비전 서비스 해저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블루페이지 칼럼 C열에서 식별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UN 1816이라고 하는 것은 블루페이지 C열을 보시게 되면 주 위험성은 8로 선언되어 있고 이 물질은 부차 위험성이 선언되어 있는 아니라서 부차 위험성은 가로 열고 닫고로 3 이렇게 적어주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클래스월 디비전 앞에 클래스 또는 디비전이라고 하는 레터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패킹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블루페이지 2열에 패킹 그룹이 선언되어 있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선언된 패킹 그룹을 이 화주 신고서 패킹 그룹 란에다가 기재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패킹 그룹이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기재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저희가 화주신고서 작성하는 요령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거를 이어서 저희가 퀀터티 앤 타입 오브 패킹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에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